외교 과제가 다 녹아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,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, 이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이전 거예요. 예. 모릅니다. 그 영화가 사실 그 원래 자료화면 같은 경우는 되게 깎지도 못했어요. 왜냐면 일단은 그 이번에 9조의 피해를, 약 10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했는데, 물론 이거는 서방에서 그 예측하는 건 조금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저희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, 이 사실 공군기지 폭파는 뭐 우크라이나 그 SBU라고 해서 보안국도 같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부터 러시아가 전선에 계속 병력을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병력을 집중해서 먼저 치기 전,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러시아군 뭐 이런 기지나 이런 쪽에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시작할 것 같고,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언제든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불쾌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대신에, 니들은 그냥 좀 떨어져 있어. 알아서 해. 나는 이제 잘 모르겠어. 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무관심으로 대응하려는. 트럼프도 이제 그 손 놓는다? 네, 손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한 게 집집마다 만들어요. 왜 우리 이제 인형 눈알 붙이는 것처럼 간의 수공업처럼 200만 대군이 네. 모자를 왔다. 그렇게 된 로봇이죠. 그러니까 대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에게는 약점 중에 하나가, 드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 드론을 쓰지 않으면 안 되죠.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나라고 포탄이 없으니까. 근데 문제는 가가호호 앉아서 드론을 만들 때 쓰는 부품이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의 쪽이 아니고 예, 아까 거기 꺾인 게 불우한 환경에서 정치 소모한 과정에서 온 그런 것들이 한국에 이제 묘하던데 보니까. 미국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양가적인 시선이 존재를 하고 있죠. 일단 공화당이나 그리고 마가라고 불리는 그 강경 보수 진영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론을 똑같이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세력이 정권을 놓친 거에 대해서 사실 남일처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건 외교가 아니다. 그거는 약탈이고 좀 바칠 때나 있던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다자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고 지금 시진핑도 되게 밖을 잘 안 나가다가 요즘에는 여러 다른 국가 남미라든지 동남아 방문해서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고 방송사에서 제일 재밌게 나온 게 한국이 과연 부정선거일까 아닐까? 그게 왜 이렇게 이상한 데 관심 들었어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 한국 선관위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면서 그런 관측하는 방송들이 많이 나왔어요. 사실 일본은 한마디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거거든요. 현상 유지를 원하는데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양보 많이 하죠. 네, 그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겁니다. 저희 뭐 제3자 변제약 같은 뭐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, 현상 유지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, 특히 대일 관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,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맞아요.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용 외교를 좀 장명을 했는데, 말 그대로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실용을 추구한다고. 네, 일단 대통령실은 내일, 그러니까 주말까지 그 추가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. 여기에 외교안보팀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느냐, 여기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다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G7 바로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.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의도 바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 라인이 빨리 임명이 돼야 그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, 이런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선
만났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화를 했습니다.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최연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오전 통화를 했습니다. 취임 이후 첫 통화로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건넨 겁니다. 이 대통령은 김 전 후보의 건강과 배우자 설난영 씨의 안부를 물었고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축하드린다,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게 김 전 후보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에게 전화를 건넨 건 취임과 함께 터널로 갔어요? 네, 터널로 갔어요. 어차피 그쪽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요? 네, 만나요. 네, 밑에서 만나더라고요. 네. 네. 당초의 통화 핑크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한편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회장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오전 8시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. 이에 의원들은 이 메시지에 고생하셨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월 이 대통령은 지역위원장들이 200여 명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도 감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. 일부 위원장들의 남아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비출 수 있다는 점을 보고 회장한 것으로 보입니다. JTBC 최현수입니다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